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늘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피고용자들의 최저시급이 $20로 인상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납치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번의 대통령 선거와 4번의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이번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지난 27일 맨하튼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시작된 재외선거는 지난 금요일부터는 투표소가 3곳 더 늘어나면서 주말 동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투표소에는 6일 동안 총 2,798명의 투표를 마쳐 최종 투표율은 5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 65.97%에는 못 미쳤지만 19대 총선 37.89%, 20대 총선 투표율 35.3%보다는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주 지역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별로는 지난 29일 금요일이 8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날인 토요일 824명, 일요일은 62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소별 집계는 6일 동안 투표소를 운영한 맨하튼 총영사관 투표소가 1,1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투표소로 사흘 동안 901명이 찾았고 베이사이드 KCS 투표소는 507명, 테너플라이 KCC 투표소는 271명이 다녀갔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용지는 외교행랑을 한국으로 보내 해당 시 군구 선관위에서 보관하다 총선 당일인 4월 10일 부재자 투표지와 함께 개표하게 됩니다. 한국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건강보험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의 적용과 관련해 일부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 일정을 앞당기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입 조건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뿐 아니라 한국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 건보 혜택을 누리기 더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적용 대상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등도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지역 가입자의 체류기간 요건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해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 자격은 이미 2019년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인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영주권자의 경우 그동안 건보 혜택을 받아와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재외동포청이나 건보공단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적인 영주권자의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를 위해 최저 시급을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4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 중 다수가 10대가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부터 시행되고 햄버거, 피자 등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외에도 커피나 아이스크림, 도넛을 비롯해 음료나 사탕 등을 판매하는 다양한 패스트푸드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소유주들은 인건비 상승이 업체의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인상이 결국은 고용 감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10개의 패스트푸드점을 가지고 있는 한 운영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매년 추가로 $47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을 5에서 15%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신규 고용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라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노동경제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사례에서 볼 때 최저시급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용 감축과 같은 부정적 결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의 납치를 연상시키는 동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손발이 묶인 채 피랍되는 듯한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성조기를 단 채 도로를 질주하는 픽업 트럭을 후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영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손발이 묶인 채 피랍되는 듯한 가짜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이 동영상에는 28일 뉴욕주 롱아일랜드라는 시간과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교통 단속 도중 충격을 받고 사망한 뉴욕의 경찰관 유족을 조문하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날입니다. 바이든 측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정치적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클 타일러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경찰관들이 공격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뒤에 우연히 붙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고의로 연출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비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폭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스티브 청 대변인은 민주당과 비판자들이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부작용 보고 사례가 많아서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의대 데이비드 아시 교수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백신 부작용 6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보수적인 공화당 지지 성향이 높은 지역일수록 백신 접종자나 의료진이 부작용을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부작용을 보고하는 동기 역시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주별 백신 접종자 대비 이상 반응 보고 비율과 중증 이상 반응 보고 비율, 보고된 이상 반응의 중증 비율 등을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주별 공화당 득표율과 비교해 조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각 주의 공화당 득표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이 보고될 확률이 5% 높아지고 중증 이상 반응이 보고될 확률은 25%, 보고된 이상 반응이 중증일 확률도 21%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연관성은 모든 연령층에서 관찰됐고 특히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백신 부작용 보고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보수적인 공화당 성향의 주에서 코로나19 부작용 보고가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인지하거나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티모어의 프란시스 스캇 키 브릿지 붕괴 사고로 미국의 인프라의 고질적 문제인 노후화 그리고 유지 보수 부족 문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로 미국의 고질적인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61만 7천여 개의 교량 중 이미 10분의 1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인프라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과 동기가 부족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리먼 미국 토목학회 회장은 전국적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교체해야 할 교량들이 수두룩하다며 미국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량 노후화로 인한 피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네소타주에서는 I-35W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토목학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매일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교량 위로 1억 7,800만 회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 인프라법이 통과되면서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2천억 달러가 확보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정기적 갱신 없이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인프라 유지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관심과 부족한 투자가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가 이런 금값 상승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달러 대비 금 현물 가격은 오늘 오전 한때 온스당 2,265달러 53센트까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오전 중 2% 이상 상승한 온스당 2,286달러 39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기록한 최고가를 넘어선 수치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런 금값의 상승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의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커진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주식 및 위안화의 저조한 성과가 금을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금협회의 시장 전략가 조셉 카바토니는 많은 시장 투기꾼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자신감을 얻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금리와 역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금은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다른 자산들에 비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집니다.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세계 우주쇼 개기 일식이 진행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 당국은 관광객 급증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폴스 당국이 오늘 4월 8일 예정된 개기일식 관람을 위해 몰릴 관광객들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천문 현상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번 개기일식의 최고 명소로 나이아가라 폴스를 꼽았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는 달이 몇 분 동안 태양의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스 짐 디오다티 시장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1,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이아가라 폴스에 이날에는 최대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비해 나이아가라 폴스 당국은 심각한 교통체증, 응급 서비스의 수요 증가, 휴대폰 네트워크의 과부하 등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기일식은 4월 8일 아침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서 시작해 미국을 가로질러 텍사스주부터 메인주까지 대각선으로 발생하고 늦은 오후 캐나다 동부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대륙의 남어드 지역에서는 부분 일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29일 앤디 김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과 다른 하원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른바 뉴저지주의 카운티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해당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주의 21개 카운티 가운데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이른바 눈에 잘 보이는 카운티 라인에 배치해 득표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오는 6월 뉴저지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별도의 카운티 라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하버드대는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19세기 책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사망한 여성의 피부로 만들어진 표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아르센 우세가 쓴 이 책은 영혼의 운명으로 번역돼 1934년부터 하버드대 도서관에 보관돼 왔습니다. 이 책의 첫 소유자였던 프랑스 의사 루도빅 블랑은 친구이자 책의 저자인 우세로부터 이 책을 1880년대 초에 받았고 블랑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사망한 여성 환자의 피부를 이용해 표지를 제본했습니다. 이 책이 하버드대에 기증됐을 때 책 사이에는 여성의 등에서 뗀 피부로 표지를 만들었다는 블랑의 친필 메모가 끼워져 있었고 인간의 영혼에 관한 책은 인간적인 표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프린스턴대 이사관은 27일 레거시 어드미션 유지 등을 포함한 학부 입학 전형 정책 심의 결과를 승인했습니다.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체 학부생의 70%에게 학비 보조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학생을 더 많이 입학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부생의 22%가 펠그랜트를 받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입학 전형에서 동문 자녀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레거시 어드미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8일 맨하탄 제비츠 센터에서 열린 2024 뉴욕 국제 오토쇼 개막식에 참석해 뉴욕시에 100대 이상의 전기차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가 660% 증가하면서 주정부는 고속 충전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전기차 고속 충전기의 가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설되는 고속 충전기는 뉴욕 시내 13개의 새로운 이볼브 NY 충전소에 76개, 뉴욕시 시소유 충전소에 20개, 내년 신축 예정인 라과디아 공항 충전소에 12개 등입니다. 늦어도 2026년 초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70%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